집을 구매할 수 없겠구나,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오늘 오전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한 소식 때문에 아마 많이들 놀라셔서 이 뉴스는 또 자세히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온 대책의 핵심 골자는 뭡니까? 네, 일단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때 좀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늘리고 다주택이나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겠다. 마지막으로 임대 사업자들을 통해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네 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등록 임대 사업체 제도를 보완한다. 저 보완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대책 중에 단기 주택 거래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기 수익이겠죠, 네. 일종의 양도소득세를 70%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일단 눈에 좀 띄던데요. 네, 기본 세율에 크게 얹어서 1년 이내에 되파는 경우에는 아주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 사실상 단기 투기로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건데요. 다분히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제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집을 되팔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세력들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전체적인 맥락을 꿰뚫는 최대 공약수는 역시 모든 단계에 있어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세금을 올리겠다. 세금을 무겁게 해서 정말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딱 정해서 내가 들어갈 살 집 말고 투기 목적으로 사는 집에 대해서는 버는 돈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점점 부담을 늘려가겠다, 이쪽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 다주택자 지금 세금이 결국은 세금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가 되겠죠? 네. 보유세도 당연히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겠네요.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내년의 경우에는 만약에 12억 원짜리, 18억 원짜리 두 개 합쳐서 30억 원어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 한 3,8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되고요. 다 합쳐서 50억 원 정도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면 1억 원 정도 세부담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세율이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표가 좀 복잡합니다만 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가격을 다 합쳤을 때 123억 원을 넘어선다 하면은 과표 기준으로 94억 원이 되는데요. 개정 세율에 따르면 6% 이상, 6%까지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 구간에 도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123억, 69억 원 초과, 23억 원 초과, 여기까지는 사실 네. 많은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텐데 해당이- 그 어떤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전에 116 대책에는 사실 저 최고 세율 구간 입안했던 게 4%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그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4%로 하려던 걸 6%까지 올렸다. 정부 설명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예. 그동안 부동산 대책 발표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 투기를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지난 6월 17일 대책 발표 이후에 사실 강한 비판을 받았던 게 실수요자들, 당장 집을 좀 구하고 싶은 뭐 30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조차도 집을 못 사게 하는 게 무슨 대책이냐, 이런 비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급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엔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예. 일단은 공급을 늘리는 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한 가지는 그 LH를 통해서 나가는 국민주택 말고도 민간주택에도 반드시 그 임대주택의 형태로 그 특별공급 같은 것들의 형태로
그 분양하는 물량을 종전 7%에서 전체 물량 중에 한 14%까지 늘린다. LH가 공급하는 집은 20%에서 25%까지 전체 물량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늘린다는 거니까 공급이 늘어나긴 하는데 아파트라는 게 늘려야지 하면 당장 내일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앞으로 3년에서 5년을 봐야 하는데 그 안에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일단 모르겠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취득세를 50% 내지 100% 깎아준다는 건데 저는 요 안은 좀 회의적이에요. 100% 깎아주는 집의 집값이 그 1억 5천만 원 그리고 50% 깎아주는 집값이 수도권은 최대 4억 원까지인데 예. 그 가격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매물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매물들이 존재할 것이냐 이게 세모라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확대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원주택도 물량 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도 의왕에서 공직자로 일하면서 의왕에다가 집을 사뒀는데 이것도 팔겠습니다. 원래는 세종시 걸 보유권인가요? 그게 뭐라 그러죠? 분양권을 팔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전매 제한에 걸려 있어서 예. 못 팔고요. 의왕시에 있는 집은 지금 근 한 20여 년째 예. 실거주를 했던 집이고 지금은 나와서 전세를 살고 있죠. 은퇴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 집 가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을 결국은 팔겠습니다. 최근에 정부 또 여당 청와대에서 다가주택자들은 팔라고 하니까 팔았는데 오늘 목소리가 좀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 의왕시에 실거주하고 있을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국장급 예. 인사였고요.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하던 당시 출입기자였는데 실제로 그 집에 살았고 동네 시장에 다녔고 그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분양권 이런 것들은 사실 과천청사가 옮겨갈 때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투기가 아니라 거의 국장급 이상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초기에 또 세종시 분위기가 좀 그랬던 네, 거죠? 부동산 분위기가? 초기에 세종시는 사실 투기 대상이 아니라 그냥 허허벌판에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무원들의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아마 일부의 경우에는 반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이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게 아마 또 이번에도 핵심적인 내용일 텐데 다주택자가 또 집을 살 때 세금 내야 하는데 취득세 그거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후 보유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리겠습니다.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뉴스에서 가장 맹점이 말이죠. 바로 이런 숫자가 자꾸 나올 때 사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들어도 저게 무슨 얘기인지 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홍남기 부시장이 했던 그 숫자가 많이 나오는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어떻게 올리고 3주택자는 어떻게 올리고
1년 보유 경우 2년 미만 보유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기본 세율 40%에 30%를 더 얹겠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대상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 예.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취득세를 무겁게 물린다. 이것도 역시 다주택자가 지금 4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주택부터는 무조건 그 취득세를 4% 이상 내게 돼 있는데 이걸 최대 12%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예. 법인의 경우에도 최대 12%까지 낸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세율이 무거워지는 거고요. 앞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양도세 말씀을 드리면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율을 거의 종전보다 2배 가까이 올린다. 그러면 집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이 이득의 거의 절반 정도를 더 세금으로 토해내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세금으로 나가는 돈 생각하면 에이, 안 사겠다. 단기적으로 사고 팔지 않겠다. 이쪽으로 그 유도를 좀 해보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을 추가로 욕심낼 때마다 세금 부담이 아주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박영미 평론가에게 이제 이걸 여쭤봐야죠. 자, 지난달에 대책 발표하고 나서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는데 네.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책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참, 꼭 그렇다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다주택자가 돼야지 하는 마음은 당분간 좀 묶어두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집을 많이 사서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도 당분간은 좀 묶어둘 수 있겠습니다만 2주택이나 3주택 가진 사람들은 양도세율이 이렇게 높으면 아마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전세 같은 것들을 끼고 대출을 끼고 있다면 자식들에게 증여해야지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는 사람에게 증여해야지.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간에 그 대책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또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역효과가 또 이번에도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중국 속담에 그래서 항상 정책 위에는 대책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그 브리핑을 하면서도 했던 이야기가 그래서 양도세율이 함께 높아져 버리면 퇴로가 없기 때문에 그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인식한다. 그래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파는 게 증여보다 낫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기존 대책이 나왔을 때도 부담부 증여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을 것이냐,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특정 지역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하는데 정책이 자꾸 나온다는 건 기존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글쎄 시장이 이걸 확실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영일의 뉴스브리핑팀에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번 대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또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나올까 집값이 잡힐까 아파트값 추가 상승은 당분간 억제가 되겠지만 주택가격 하락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분은 다주택자는 퇴로가 없어서 매물 다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오른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분은 다주택자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려되는 점, 기대되는 점,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두세 달 후에는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고 대량 공급은 오늘도 공급 확대는 발표했지만 당장 공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상황이 우려가 된다. 사실 이번에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어떨지 미지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는 분들이 더 거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이게 걱정거리인데 실거주 요건은 전체적으로 강화가 되었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기 임대는 이제 일몰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에 아마 그 누구보다도 또 큰 충격에 휩싸여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오늘 대한민국의 잿빛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동시에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시민운동가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빌겠습니다.